결국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예. 어떤 공작 정치를 하던 장본인을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과 비교해도 됩니까? 아이고, 아니 정청래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냥 뭔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된다. 그렇게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지 좀 측은한 생각이 다 들고요. 글쎄요, 이후락 씨와 비교를 한다? 이후락 씨는 그 비서실장을 먼저 하고 중정부장으로 갔던 케이스예요. 순서가 완전히 순서를 바뀌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그거는요. 예. 아마 이 또 이병기 신임 실장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정청래 의원은 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전에 그 왜 히틀러 예, 발언이요. 발언. 박정희 본인 또 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한 적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거 보고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그런 말 했으니 날 고소해라. 예.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고소 당하셨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양심은 있어서. 그죠? 예.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저를 고소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무고죄로 바로 고소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근데 저 의원님들 뭐 당은 달라도 이렇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말 좀 안 들을 수 없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법 좋아하는 자 법으로 망한다. 근데 왜 자꾸 싸우세요, 이렇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많으니까 제가 안 싸울 수가 없는 아, 거죠. 그렇습니까? 안 싸울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어저께 3.1절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새정치 대표께서 네. 유관순 열사를 갑자기 굉장히 축켜 세우셨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저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서 빠졌다 하면서 이제 아쉬워하는 말을 했는데 일부 이른바 진보 좌파 학자들이 네. 그동안 유관순 열사는 친일파들이 조작했다. 거짓 영웅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저렇게 말씀을 갑작스레 하신 이유, 중도로 바뀌시는 건가요? 좀 바뀌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유관순 누나잖아요. 예. 옛날에도 유관순 누나였고 지금도 유관순 누나예요.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꼭 그렇게 깎아내려야 할까요? 이승복 어린이도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예. 유관순 열사도 누나도 누나가 열사가 아니었다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좌파들은 예. 자신들이 그렇게 하도 많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선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아는가 봐요. 예. 그거는 정말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저런 행보 보이는 거 뭐 당연한데 예. 그야말로 잠깐 보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아니 과거에 유관순 열사를 거짓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이런 운동들, 움직임들이 이승복도 마찬가지고 어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네. 했던 분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예. 주위에 많이 있죠. 유관순 열사 전부 다 그 과장됐다고 한 분은 춘천교육대학 교수. 근데 그런 분들은 분들이고요. 80년대랑 비교해보면 지금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왜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보수의 아이콘 입장에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 자신들 옛날 그 운동권 시절의 그 마인드를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탈피하지 세상은 못한다. 이렇게 바뀌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생각만 가지고 이 바뀐 세상을 자꾸 보니까 모든 게 저렇게 지금 어긋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재인 대표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박정희, 이승만 묘역에 참배도 하고 유관순을 누나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부각도 시키고 이 부분은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예. 박정희, 또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는 게 뉴스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건국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는 것이 어떻게 한 당의 대표가 거기 가는 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비정상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유관순 누나, 이승만 묘역, 박정희 묘역만 갈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 때 네. 이승만, 박정희 부정하고 다 부정하던 통진당이랑 손잡았지 않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왜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냐. 이런 네. 비판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셔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또 제가 그 얘기하면 저 김진태 맨날 통진당 얘기만 한다고 예.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신 예.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저 코스프레 할 게 아니고 통진당 해산되는 그 바로 그날까지도 그 잡았던 손을 놓지 못했거든요. 예. 저는 그때 정말 좀 섬찟했어요. 왜 섬찟하셨어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당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한다. 이랬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받아들였을 겁니다. 끝까지 뭐 이거 잘못됐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헌법재판소를 막 비판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진당 같은 거 또 만들어지면은 그것도 숙준으로 또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의원님 그 정치인이시니까 네.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새정치 안에서도 지금 야당이 이른바 진보라는 쪽에서 집권을 하려면 오히려 저런 어떤 좀 좌쪽에 너무 많이 가 있는 통진당 이런 경우와 잘라야 이렇게 잡던 손을 잘라야 더 이로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뭐 정치를 모르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저렇게 집착하는 세력들 그런 분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예. 골수 이제 그쪽으로 경도된 분들에서 예. 자꾸 거기서 코치라고 하는 거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통진당 그런 아주 그 종북 좌파들하고 손을 놓고 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거를 예. 조금만 좀 협력을 해주고 일은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건전한 대안 세력으로만 남아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야당이 너무 발목 잡고 박근혜 정부가 안 되면 박근혜 정부만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야당 얘기 들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경제 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경제 정당이다. 그래서 경제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말만 하면 뭐예요? 뭐 아 그런가요? 모든 거를 뭐 이렇게 비판만 하고 그러고 예.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건전한 비판 세력이 원래 야당 역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전하면 좋은데 예. 이제 뭐 인사청문회니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병기 요번에 그 비서실장 되신 분 예. 국정원장 출신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뭐 아까 뭐라 그랬지? 이후락. 예. 어떻게 갖다 붙여도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칭찬했다고 그러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박지원 의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씩 가다 저렇게 또 옳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가끔씩. 예. 그러니까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죠. 그런 또 경륜을 가지고 한번 당신들 한번 해봐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좀 이 정도 여유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이 정도 여유. 네, 예. 시작할 때부터 뭐 이후락이고 뭐 과거로 회귀했다. 뭐 그렇게 없냐 회 전문 인사다. 뭐 자신들도 다 정권 한번 잡아봤잖아요. 예, 그때 뭐 그렇죠. 그렇게 잘했나요? 본인들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정권을 2번씩이나 더 뺏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대통령,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네. 최근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인규 시계. 이른바 이인규 시계라고 불립니다. 네.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말 했다라고 국정원에 조작했다.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예.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이거 논두렁 벌써 시계. 제가 오늘 국회에서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또 뭐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막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거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야당이 이 주제를 잘못 네, 잡았다.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당장 논두렁이란 말을 누가 했냐 지금 뭐 국정원에서 과장했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그거 아니죠. 이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돌아가신 분이 그 하나에 1억씩 되는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말 지금 와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받았다는 그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그 영부인께서 밖에 나가서 논두렁에 버렸는지 예. 어디 그냥 밖에 버렸는지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버렸다라는 것은 사실 확인된 건가요? 그 이인규 변호사가 말이 예. 그거예요. 자기는 그냥 밖에 버렸다고만 알고 얘기했는데 예. 국정원이 들어와서 이걸 논두렁에 버렸다고 과장을 했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 봉화마을 그 사저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집 밖에 나가면 다 논밭일 거예요. 예. 밖에 버린 게 논두렁에다 버린 거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그럼 국정조사 해야 되겠어요. 특검을 해야 되겠어요. 뭐 바깥이냐, 뭐 논두렁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런 변질이? 그런 거고 아까 야당 의원들 마치 그것 때문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뭐 그런
예,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선택을 하셨던 것으로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 논두렁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습니까? 그 1억짜리 명품 시계 때문에 나빠진 거죠. 도대체 선후 경중을 좀 분명히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이지만은 좀 네. 노무현 대통령 매력도 많으신 분이시고 귀한 바도 많은데 네. 어떤 돌아가신 분. 맞습니다. 예. 저 또 그러자라도 욕하는 사람 많은데요.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 지나간 불행했던 역사를 지금 와서 다시 그 속사를 헤집을 필요가 뭐가 있냐. 예. 그리고 그것도 선후 경중을 전부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예. 그게 제 말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는 전직 거의 그 직접 조사를 했던 검찰 고위 간부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서요. 예. 이제는 좀 술 먹으면서 기자들 분들하고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이제 저 만나자는 기자들 연락이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예. 오히려 약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술 먹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저녁 먹으면서 했다니까. 저녁 술이든 밥이든 밥이든 한 잔 먹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김영란법. 네. 국민들이 참 보기 이게 뭐 무슨 법인지 자꾸 이 높은 법조의 높은 분 이름에 달린 법. 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됩니까? 자, 이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김영란법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좀 포함한. 저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뭐 돈 받고 이러면 혼내주자. 네. 그건 뭐. 근데 그걸 왜 반대를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근데 왜 반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법 반대하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슬퍼하지 않아. 예.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이에요. 음.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간통하고 싶은 사람이겠어요? 예. 이건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예. 김영란법을 제가 일부 반대를 했는데 통과시키지 말자가 아니고요. 예. 좀 수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수정하자.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방이 뜨거워 죽겠어요. 막 쪄 죽을 정도예요. 예. 시원하게 창문을 좀 열자. 예. 그거 했는데 창문을 여니까 모기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힘들다고 그냥 창문 열어서 모기 막 이렇게 먹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충망을 설치하자. 문을 열는데 방충망을 설치하다. 부작용을 줄이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를 이해하기 쉽게 지금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법이 통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공무원입니다. 예. 내 처제가 예. 어디 가서 밥을 한 35,000원어치 얻어먹었어요. 예.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돼요. 의원님이 네, 처제가 얻어먹은 걸 제가 신고해야 돼요. 처제가 자기 친구한테 얻어먹었는데요? 그 관련자, 관련자한테 얻어먹은 걸 알았으면 처제도 신고해야 되고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한 거를 다 신고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인륜에 반하는 거고요. 이거 무슨 우리가 북한 5호 담당제입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죠. 예. 그 하나 아니고요. 또 하나는 돈 받고 뭐 밥 얻어먹은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말도 못하게 또 해놨어요. 부정청탁 자체를 전부 금지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어디 공무원한테 가서 이런 민원사항 얘기하면은 이거 김영란법에 이런 거 청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 이거 못합니다 하고서 쫓길 염려가 있어요. 예. 복지부동조장법이 될 수가 있다고요. 복지부동조장법.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그거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청탁이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막 부정청탁에 들어가 있는데 범위를 좁혀서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만 이게 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빨리 통과시키자 그러고 새누리당은 반대를 한다. 이거는 청렴하자는 건데 새정치는 찬성, 새누리는 반대해서 새누리당은 부패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구도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퓰리즘이 하다 이제 입법 포퓰리즘까지 생기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찬성하자. 거기에 모기가 들어오던 온갖 해충이 다 들어오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런 건데요. 예.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되는 법도 아니고 청탁은 따져서 하자. 방충망 확실하게 설치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방충망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